대통령이 탄핵된 나라. 그런데 세계는 왜 한국을 부러워할까? 지금 한국은 혼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도 세계는 여전히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세계 전기차 배터리 3위 안에 한국 기업이 3개, 반도체 점유율 1위, 의료 안전, 인터넷, 시민의식까지. 이 나라 영토는 작지만 저력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성장하는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민주주의의 촛불까지. 한국은 늘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서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웃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럼 오늘의 감동사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나요? 이 질문은 서울 시내 한 국제포럼에서 나왔어요. 패널로 참석한 여러 나라 인사들은 잠시 말을 멈췄고 그중 한 명인 캐나다 출신의 국제정치학자 사라 밀러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솔직히 말하면 한때 잘 몰랐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아주 특별한 국가죠. 그녀의 말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IT 기술, 반도체, 음악, 영화, 의료, 환경, 정책까지 각 분야에서 한국은 그 존재감을 또렷이 드러내고 있죠. 특히 2024년 세계경제포럼은 위기에 강한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어요. 그리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사회적 신뢰와 질서, 기술 혁신의 조화가 뛰어난 국가로 한국을 소개했죠. 이건 단순히 발전한 나라라는 표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문화와 시민의식, 그리고 회복력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자주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만 이뤄낸 게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해온 흔적이 뚜렷한 나라예요. 거리의 질서, 공공장소에서의 배려, 선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국민들. 2025년의 이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제 할 일을 해요. 출근길은 질서정연하고 아이들은 등교하며 마스크를 챙기고 시장 골목 어귀에선 어려울수록 같이 버텨요란 말이 들려요. 세계는 지금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잘 나가는 나라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흔들릴 때조차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외부의 시선은 이렇게 말해요. 한국은 여전히 가능성의 나라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가능성을 가장 먼저 믿어야 할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 바로 우리가 아닐까요? 서울의 아침은 아침 일찍부터 빠르게 움직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분주하게 오가는 택배 차량, 전기차 충전소 앞에 조용히 서 있는 하얀 SUV. 우리가 이제 너무도 익숙하게 마주하는 풍경 속에는 사실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이 숨겨져 있어요. 2024년 기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상위 10개 기업 중 3개가 한국 기업이에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는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지구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기술 리더예요. 사람들은 종종 묻죠. 어떻게 한국이 이 시장의 중심이 되었나요? 그 이야기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휘청이던 해, 한국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미래 산업에 투자하자. 당시 누군가는 반대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 뭔 투자를 해? 하지만 한국은 그 길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2020년대의 전기차 혁명 속에서 한국을 심장으로 만든 거예요. 한국 배터리 기술의 핵심은 단순한 양이 아니에요. 밀도와 안전성이 두 가지예요. 더 오래가고 더 작고 더 안전하게. 그건 곧 전기차의 실용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요. 독일의 BMW, 미국의 테슬라, 일본의 혼다까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이 왜 한국 배터리를 택했는지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한국의 배터리는 기술보다 더한 신뢰다. 이건 LG 에너지 솔루션의 한 수석 엔지니어가 기술 컨퍼런스에서 한 말이에요.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어도 신뢰는 따라잡기 어렵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의 발전 속도예요. 한국은 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초고속 충전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에요. 이건 단순한 산업을 넘어서 지구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중심축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배터리 기술이 단순히 자동차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 전체, 항공, 해운, 심지어 우주산업까지 모든 이동수단과 에너지 저장, 장치가 배터리 기술에 의존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의 기술자들, 연구원들, 그리고 묵묵히 땀 흘리는 공장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세계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심장을 만들고 있어요. 한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은 자동차를 만들지 않아도 세계 모든 자동차의 심장을 만들고 있다. 이 얼마나 멋진 문장인가요? 한국이 보여주는 기술의 힘은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결단의 결과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경북 구미, 충남, 천안, 울산의 한 산업단지에서는 다음 세대의 배터리가 조용히 조립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이 곧 세상의 에너지를 바꿀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한국의 한 병원, 응급실에선 의사가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보며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어요. 몇 초 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결정이 AI와 사람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거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제 단순한 치료를 넘어 예측하고 준비하는 의료로 진화하고 있어요. 의료의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이에요. 이 말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교수님이 외국 기자와 인터뷰할 때 남긴 말이에요. 한국의 의료를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문장이기도 하죠.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나라, 병원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 진단에서 치료까지의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현실이고 시스템이고 우리의 일상이에요. 2020년 코비드-19 팬데믹 당시 한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신속한 역학조사, 투명한 확진자 동선 공개 시스템 그 누구보다 빠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사람을 위한 방식으로 대응했죠.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국은 방역 모범 국가라며 그 시스템을 전 세계에 소개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코리아 모델을 따라하기 시작했죠. 지금 한국의 의료는 기술과 함께 진화하고 있어요. AI 진단 시스템은 이미 많은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고 로봇 수술은 암, 심장질환, 정형외과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는 로봇팔이 의사의 조종하에 0.1단위의 뼈를 깎고 있어요. 환자의 회복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고 합병증 발생률도 극적으로 낮아졌어요. 이건 단순히 기계의 도움이 아니에요.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방식의 진화예요. 한국은 국가 단위 의료 데이터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건강검진 정보, 병력, 약물 복용 이력 등이 의료기관 간에 빠르게 공유되고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졌어요. 최근엔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밀의학 프로젝트도 본격화되고 있어요. 즉, 모든 사람에게 같은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DNA에 맞는 치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의료는 더 이상 일반적 치료가 아니에요. 개인화된 예측 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치료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어요. 세계가 배우는 한국 의료. 2024년 유엔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연합의 시범국가로 한국을 포함시켰어요. 그만큼 한국은 이제 치료를 넘어 시스템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서울, 부산, 대전, 전주 어느 도시든 병원 접근성은 뛰어나고 의료비 부담은 OECD 평균보다 낮고 의료진의 수준은 세계적이에요.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국가가 복지를 포기하지 않았고
국민은 세금으로 서로의 건강을 지켜냈고 의료인들은 헌신과 기술로 미래를 만들어 온 결과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의료진들은 한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계를 다듬고 손을 씻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은 결국 우리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길이에요. 한국은 지금 미래 의료의 출발점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엔 세계가 따라오게 될 새로운 기준이 서게 될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안전은 문화예요. 서울은 매일 1,000만 명이 오가는 거대한 도시예요. 지하철은 분 단위로 오고 골목골목마다 편의점 불빛이 켜져 있고 밤 11시에도 혼자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도시가 이토록 편안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단지 경찰의 숫자나 건물의 높이 때문이 아니에요. 그 중심엔 안전은 곧 시민의 문화라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서울의 도로 곳곳에는 고화질 CCTV가 1만 대 넘게 설치되어 있어요. 단순한 방범용을 넘어 실시간 감지와 긴급 대응 시스템으로 진화했죠. 이 CCTV들은 이상한 움직임, 불법 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그리고 긴급 상황까지 AI로 분석해요. 필요할 땐 경찰서와 119 상황실로 바로 연결되고요. 한밤중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서 누군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출동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분 미만. 이건 단순히 기술의 결과가 아니에요. 국가와 도시, 그리고 시민이 함께 만든 시스템의 승리예요. 서울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수치가 있어요. 분실물 회수율 약 80%. 길거리에서 지갑을 잃어버려도 며칠 안에 주인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건 단지 CCTV 때문만은 아니에요.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리 일상 속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뜻이죠. 어린 학생이 버스를 타다 지갑을 흘렸는데 다음 날 버스 기사님이 해당 노선 SNS에 이 지갑의 주인을 찾습니다 라고 올린 일화. 혹시 본 적 있나요? 서울은 그런 도시예요. 기계가 감시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서로를 지키는 도시. 2025년 현재 서울은 범죄율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도시 규모를 고려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이라 평가받아요. 하지만 이건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에요. 자율방범대가 매일 밤 골목을 순찰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CCTV 설치를 건의하고 학교 앞 안전지대를 부모들이 함께 지키고 지하철 성범죄를 막기 위해 시민단체가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직접 만든 안심귀가 앱이 등장하고 이 모든 건 시민이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도시를 만드는 주체라는 의미예요. 2024년 일본 NHK는 서울의 실시간 공공안전 시스템을 집중 조명했어요.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범죄를 예방하는 법을 안다는 심층 리포트를 내보냈죠. 왜일까요? 한국의 시스템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돌아가니까요. CCTV는 감시가 아니라 보호이고 알림 메시지는 간섭이 아니라 배려예요. 이건 단순히 도시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쌓아올린 시민의식, 그리고 서로를 지키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울의 안전은 경찰이나 기술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누군가는 말했어요. 서울은 위험하지 않아서 좋은 도시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도시다. 이 믿음이 계속된다면 서울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도시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단순히 움직이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어떻게, 어디로, 왜 움직이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한국은 그 속도를 효율과 삶의 질로 바꿔낸 나라예요. 2025년 현재 한국의 인터넷 평균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5G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됐고 지하철, 버스, 시골 마을 회관까지도 초고속 와이파이가 깔려 있어요. 이건 단순히 편리한 나라라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디지털 평등 그게 한국이 진짜로 만든 가치예요. 도시든 시골이든 나이 들든 젊든
모두가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나라. 정보가 권력이라면 한국은 그 권력을 모두에게 나눠준 나라인 셈이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철도 KTX와 SRT는 2시간 15분이면 도착해요. 그 정시성은 99% 이상. 그리고 그 열차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좌석 예약부터 탑승까지 모든 과정이 모바일 하나로 가능해요. 이건 단순한 교통이 아니에요. 시간 관리 시스템이에요. 한국은 이동을 단순히 움직임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만든 나라예요. 게다가 전국 버스, 지하철, 기차는 한 장의 카드로 통합되고 각 지역의 교통정보는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어요. 외국 관광객들이 말하죠. 한국에선 길을 잃을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한국은 속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하지만 그건 빨리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중요한 시간을 더 잘 쓰기 위해서예요. 병원 예약, 은행 업무, 택배, 식당 주문, 행정 처리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요.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시간이 곧 자산이라는 국민의식이 생겼고 그게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었어요. 한국이 만든 속도 문화는 어디든 갈 수 있는 힘이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영국 BBC는 한국의 초고속 사회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은 단지 빠른 나라가 아니다. 빠른 것을 사람을 위한 방식으로 재설계한 나라다. 전 세계의 스마트시티 계획 중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모델로 삼고 있어요. 싱가포르, 두바이, 헬싱키, 시드니까지 시간을 줄이고 삶을 늘리는 기술. 그게 한국이 주는 교훈이에요. 한국은 지금도 빠르게 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엔 사람의 숨결이 있어요. 지연 없는 시스템, 막힘 없는 길, 끊기지 않는 인터넷이건 기술이 아니라 배려예요. 우리는 단순히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앞서가면서도 뒤처진 사람을 돌아보는 나라예요. 이것이 우리가 만든 속도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속도는 내일을 더 나은 오늘로 바꾸는 시간의 힘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클라우드,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바로 손톱보다 작은 반도체예요. 그리고 그 작은 칩 속엔 한국의 기술, 한국의 땀, 한국의 미래가 들어있어요. 1900년대 초 전기가 인류의 삶을 바꿨듯 2020년대의 반도체는 모든 기술의 기반이자 두뇌예요. 스마트폰의 두뇌, 자율주행차의 눈, AI의 기억장치, 병원의 진단장비, 군사용 위성 시스템까지 그 모든 핵심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2025년 현재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DRAM, NAND, LPDDR 등 이 어려운 용어들 뒤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밤샘 연구와 끝없는 기술 투자의 기록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를 상용화했고 AI에 특화된 맞춤형 반도체도 잇따라 출시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 글로벌 최상위권을 기록 중이에요. 이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에요. 세계 디지털 경제의 생명줄이에요. 팬데믹 이후 세계는 반도체 대란이라는 현실에 직면했어요. 자동차 생산 중단, 스마트폰 출시 지연, 의료기기 수급 차질, 글로벌 인플레이션 가속. 이 모든 혼란은 작디 작은 반도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기의 중심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전 세계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당시 미국 대통령은 삼성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고 이유는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지정했죠. 한국의 기술 없이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경기도 평택, 이천, 충북 청주 수천 평 규모의 클린룸 안에서 엔지니어들은 하루 종일 방진복을 입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회로를 다듬어요. 그들의 손끝 하나가 AI의 성능을 높이고 의료기기의 정확도를 바꾸고 군사위성의 반응 속도를 결정해요.
이들은 미래의 시간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이 없었다면 세계는 멈췄을 거예요. 세계는 지금 한국을 그냥 기술 강국이라 부르지 않아요. 디지털 시대의 심장, 21세기의 중추 신경망, 그게 바로 한국 반도체의 위상이에요. 블룸버그는 한국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축이라며 한국을 기술 주권 국가로 칭했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세계는 멈췄을 거예요. 이건 자부심일 뿐 아니라 책임이고 가능성이에요. 한국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칩 속에 세계의 미래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그 반도체는 기계를 움직이고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연결해요. 그리고 그 모든 기술의 중심엔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이 나라의 진짜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어떤 외국 기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묻던 말이에요. 반도체, 배터리, 고속철, 초고속 인터넷, 모두 맞는 말이지만 그 질문에 정답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예요. 사람. 바로 시민이에요. 2016년 겨울, 광화문 광장을 밝히던 수많은 촛불의 물결. 수백만 명의 시민이 거리를 가득 메웠지만 한 건의 폭력도 단 하나의 유리창 깨짐도 없이 그 거대한 흐름은 완성되었어요. 세상은 놀랐고 외신은 경의를 표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를 재정의했다. 뉴욕타임즈. 그때 세계는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바로잡는 힘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그 뒤에는 분노보다도 성숙한 절제, 절망보다도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 있는 시민들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거리두기, 자가격리, 백신 접종까지 한국 국민은 함께 살기 위한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감수했어요. 편의점 앞에 붙은 문구 기억나요? 마스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건 제도도 기술도 따라잡을 수 없는 시민의식의 깊이였어요. 일상이 곧 책임이었어요. 신호를 지키는 사람, 골목길 쓰레기를 줍는 이웃,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어른, 선거 때 비를 맞고 줄을 서는 젊은이, 온라인에서 혐오보다 연대를 선택하는 손가락, 익명의 기부, 묵묵한 봉사, 작은 나눔. 이 모든 건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한국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라를 바꾸는 건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이에요.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건 바로 시민이에요. OECD 시민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공공기관 신뢰도는 낮은 편이지만 시민 서로에 대한 신뢰도는 높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나라는 제도보다 사람을 더 믿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외국 언론이 한국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가 이거예요. 한국은 시민이 만든 나라다. 맞아요. 한국은 누군가가 이끌어서 된 나라가 아니라 국민 하나하나가 함께 움직여서 만든 나라예요. 우리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한국은 또 하나의 고비를 지나고 있어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경랑, 국민의 피로감, 사회적 양극화의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오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위의 시민은 여전히 조용하고 질서 있어요. 선거엔 발 벗고 나가고 비판은 하지만 혐오하지 않으려 노력해요. 분노는 있지만 파괴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켜온 이 나라, 우리가 만든 이 민주주의, 우리가 함께한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도 경제도 문화도 아니에요. 사람, 시민, 그리고 서로를 믿는 마음. 그게 바로 한국이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이고 앞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웃는 법을 알아요. 어떤 나라는 전쟁으로 망하고 어떤 나라는 혼란 속에서 무너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났고 경제 위기 속에서도 기술을 키웠고 정치의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지켜냈어요.
우리는 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문장을 썼어요. IMF 시절 우리는 금을 모아 나라를 지켰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했고 팬데믹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길을 열었고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 촛불을 들었어요.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눈물을 닦고 다시 시작했어요. 2025년 또 한 번 한국은 고비에 서 있어요. 정치적 혼란, 경제적 불안, 사회적 피로 누군가는 말해요. 이제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린 이미 수없이 넘어서 본 고비라는 걸.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웃는 법을 알아요. 그 웃음은 무심한 낙관이 아니에요. 이겨낼 수 있다는 기억, 이미 해냈던 경험, 그리고 다시 함께 일어설 사람들을 믿는 마음이에요. 거대한 성취는 언제나 작은 믿음에서 시작됐어요.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나도 같이 그렇게 바꿔온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은 멈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도 뛰고 있는 나라예요. 배터리는 더 오래가고 반도체는 더 작아지고 의료는 더 빠르고 도시는 더 안전해지고 사람들은 더 성숙해지고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 나라는 저런 속도와 질서로 함께 성장할까? 왜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단단해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우리 스스로 해줄 차례예요. 우리는 가능성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사연이고요. 이 글을 읽고 듣는 당신, 당신이 바로 한국의 오늘이고 한국의 내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조금 흔들릴지 몰라요. 하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웃는 법을 아는 민족이니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